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10월 마지막 시험 앞두고 치루어지는 모의고사 해설 민법을 담당하는 백헌입니다. 자, 문제 보시죠. 상대방 있는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써놨어요. 동처리,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요 재물포, 제한물권 포기, 지포, 지분 포기,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소유권의 포기는 유재석의 소포는 집에 없다. 그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는 유언과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여기는 합의 해제를 봐서 합의를 봐줘야 돼. 계약. 그 다음에 증여도 계약.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지포. 여기 지포. 그러면 지포는 저 뒤에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등기법에서는 지분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공동 신청해야 돼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지포 5번. 자, 이어서 42번.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을은 병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복임행위. 1번. 병은 복대리인은 대자선, 본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복대리인이든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모두 본인 대리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병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서 틀렸네요. 옳은 걸 골라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오나 했을 때는 누가 융자를 받아오든 간에 뭐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능력의 차이가 없거든. 그런 경우 갑을에게 융자를 받아오라고 대리권 수여했을 때 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오피스텔 분양이나 여기서 오피스텔 분양이나 또는 아파트 매매는 사람의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때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주의. 자, 그럼 소비대차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에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을이 갑의 지명. 그러니까 이게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갑이 대리인이 복임행위는 여기 지명헌자를 선임한 경우, 지명헌자를 선임한 경우와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선임한 경우 두 개 있어요. 지명헌자가 아니라 임의로 선임한 경우. 그러면 지명헌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지.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고, 이 복대리인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돼. 그래서 지명환자 선임했을 때는 불고지 또는 불해임 책임을 지는 거지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임 감독의 책임이 다 틀렸네. 여기 지명 나오면 동그라미 쳐놓고 지명 그러면 불불 책임이다. 지명 나오면 불불 책임, 불해임, 불고지.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런데 을이 나중에 병이 적법하게 선임한 후에 병이 은행에 가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 당했대요.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 선고 당했다 그러면 성파. 대리인이 파산 선고 당했다면 대리권 소멸을 하는 거지.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고. 만약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그러면 병의 대리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표현 대리는 다 성립된다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네. 그러니까 정답이 2번. 43번. 행위 능력자 을은.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 을. 여기 딱 보는 순간 행위 능력자, 왜 행위 능력자가 나와? 기분 나쁘게. 그럼 이거는 무권 대리를 묻는 것이야. 그래서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해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여기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을 병에게 매매해버렸대.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리권 없이. 그리고 이에 병은 분양권을 이렇게 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지. 그런데 그 을은 계약금을 자기가 착복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면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의는 처리할 수 있고 최고는 악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선무상, 선이 무과실인 상대방은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여기는 대리인이 무과실 대리인, 무과실돼도 책임 있다. 이 정도. 1번. 을이 무권대리를 알았던 병, 알았대.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처리할 수는 없다. 선처리는 최악이다니까. 선처리 최악.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알았다. 처리할 수는 없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병은 선의일 것이다. 계약은 전부 유효일 것이다. 그러면 병은 선의일 것이다. 그래서 선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겠어.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어. 그래서 선의로 추정된다. 그래서 병은 증명해야 된다. 틀렸네. 선의로 추정된다. 세 번째.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고의과실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네. 무과실되다. 자, 무권 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 있다. 무과실돼도 책임 있다. 네 번째, 병이 유효하게 처리했다면 이제 병이 계약을 철회해버렸대. 무권 대리. 그럼 병은 갑에게 내가 을에게 주었던 매매대금 내놓으셔 그러면 갑이 째려봐. 너 중개사 자격증 없구나. 을에게 네가 계약금 준 거지 나에게 줬어? 나 계약금 맛도 못 봤다. 뒤통수 조심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을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을에게. 그래서 여기는 갑을 상대로 해서 틀렸네. 마지막.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해버렸대. 철회 전에 본사. 그리고 여기 나왔어. 여기 단독 상속. 그러면 단독 상속 그러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 정답이 몇 번? 3번. 3번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선무상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과실 없어도 무과실돼도 책임 있다. 제대는 책임. 제한능력자라면 책임 없다. 이렇게.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무과실돼도 책임 있다. 제대는 책임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44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죄를 판단할 때는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한 사람만 선이라도
전부 선유로 다뤄진다.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야 무효야. 무효. 비진이 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 적법하게 해지했다 볼 것도 없어. 착오를 뒤에 보면 요거 잘 봐야 돼. 경합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돼. 앞에 볼 것도 없다고 착오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사기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볼 것도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적법하게 해지했대요. 그런데 해제된 계약에 착오 사유가 있었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 따라서 옳은 것은 전부 기억. 여기는 무효.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45번.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일단 단속 규정 나오면 외워줘야 돼. 단속 규정 나오면 우지기가 무전을 생략했다. 우지기가 우연히 직접거래 금지 위반, 무허가 건물 임대, 그 다음에 전매 금지 규정, 그리고 생략은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나오면 유효이다. 자, 중간 생략 등기 나왔네. 생략. 그러면 위반하여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단속 규정이므로 단속 규정은 유효다. 그래서 들키면 처벌받는다. 여기 초과했네. 그러면 이제 초과 허가 없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초과 그리고 신탁 명의신탁 여기는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 그럼 무효. 근데 효력 규정 무효인데 보수를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다 받았다면 다 무효야? 일부만 무효야? 여기는 논리적으로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돼야지. 그래서 전부를 무효로 한다. 틀렸지?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이런 경우는 전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직접 거래 나왔네. 직접 거래 나오면 유효 무효? 유효. 단속 규정이다. 맞고. 그 다음에 정답이 3번 나왔네요. 무허가 나왔네. 무허가 음식점 매매. 여기 무허가 유효 무효? 유효. 틀렸네. 유효이다. 그 다음에 전매 봐. 전매 나오면 유효야 무효야?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네. 유효이다. 이렇게. 우연히 1회에 걸쳐서 중개를 했을 때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직접 거래했어도 유효이다. 그 다음에 무허가 임대계약도 유효이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또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위반해도 유효.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했어도 유효. 정답이 3번. 45번, 46번 이중매매. 첫째,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즉 이중매매는 유효이다. 2번, 제2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여기 조세포탈, 투기목적, 강제집행 면탈, 강박에 의한 행위, 통정허위표시, 명의신탁, 악의는 반사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악의 그러면 반사 아니야. 그래서 알고서 적극 가담해야 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의 법리는 자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했고 자 제2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 행위는 이중매매의 법리는 꼭 제2행위가 매매에 의해야만 하는 거 아니고 적극 가담한 행위는 저당권 설정도 되고 경매도 되고 증여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중 매매의 법리는 꼭 매매해야 돼. 매매 이외의 계약에도 적용돼요. 여기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도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 이런 얘기지. 맞고.
3번 반사이력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은 4개 있고 4개 없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반사이력 이중매매 나오면 4개 있고 4개 없다. 4개 없는 게 4개 있는 게 무효주장, 채무불이행 주장, 불법행위 주장, 대위할 수 있다. 무채불대 있다. 무효주장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있다. 그 다음에 갑을 대위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4개 없다. 없는 게 직접 없고 진정명의 없고 유치권 없고 채권자 취소권 없고 그래서 직진 유치 없다. 대위 나왔네. 있다. 대위 있다. 이렇게 반사이력 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야 이게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사이력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취득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악이 아니다. 주의하시면 되고 47번 갑니다. 법률행위의 취소 틀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취소는 하늘에다 대고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해야 돼. 맺은 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의사표시를 하는 거지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법률행위를 이행할 것을 청구받았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귀로 들었지. 그러니까 이행한 거요. 이행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주거나 받은 것 이런 행동을 해야 법정 추인인데 그냥 듣기만 했잖아. 귀로. 그러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거야. 그럼 취소권자는 듣기만 했지. 법정 추인이 아니다. 틀렸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되었어. 취소권자가 추인했으면 확정 유효. 그러면 그 행위를 다시는 취소할 수는 없다. 맞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의하게 할 것 없이 현존이익.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맞고 취소권은 추삼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한십.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 여기서 이제 법정 추인이 되려거든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주거나 채권자로서 받거나 하는 거. 근데 취소권자가 이행할 것을 청구받았잖아. 그러니까 뭘 돈 받은 거예요? 듣기만 한 거야. 듣기만 한 거지. 그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48번 표현대리.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25조에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는데 병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통지했을 때 대리권 수여 표시에 통지받은 병이 을과 거래를 해서 직접 통지받은 병이 을과 거래를 해야만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어. 따라서 즉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대리권 수여 표시의 상대방이 특정인이냐 불특정인이냐 따져서 그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방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했다면 그 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은 누구이든 묻지 않고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대리권 수여 표시의 상대방이 특정인이라면 그 특정인만 대리인과 거래했어야 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보자. 본인이 대리권 수여는 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여기다가 봐. 상대방에게 통보했잖아요.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 병에게 통보했다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이 사람이 통보받지 않은 다른 사람과 거래했을 때 제3자는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무권대리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대리제도에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적용 여부를 물어볼 때 다 대리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무슨 다 적용이 되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수표대리는 논리적으로 임의대리만 있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대리에 적용이 안 되는 건 딱 하나 외우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었을 때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이네.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실상계 물어보는 게 몇 군데 있거든. 그러면 그냥 과실상계 그럼 없다 해버려. 이제는 이제 와서 과실상계가 뭔지 나도 몰라. 이제 와서는 그냥 과실상계 그러면 없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과실상계 그럼 적용 없다. 해제해서 원상회복할 때 과실상계 그럼 적용 없다. 그 다음에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어. 그 질문은. 그래서 무슨 권은 전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해야 돼. 그래서 틀렸다. 옳은 것은 따라서 4번. 그 다음에 4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되지 않으면 소력이 해제조건은 해성소 소멸하지.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할 일이 없네. 맞고. 조건이 선풍기에 위반하였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이 선풍기에 위반했어. 그럼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시발, 정발, 해소, 종소. 그래서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지 그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조건은 성립되어 있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정성발. 성취되면 유효가 되는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 무효. 맞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 무효가 된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의하셔야 돼. 자, 여기 보자. 네가 중개사 취득하면 중개사 취득하거든 집을 주겠다. 증여를 한다. 중개사 취득하면. 자, 중개사 취득하면 이제 집을 준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취득을 했지. 요때 성립된 것이야. 이미 성립된 것이야. 이미 성립되었잖아. 이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거지 이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시면 돼요. 3번. 50번.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후추 먹고 전철 탔다. 그러니까 추인 나오면 후에, 철에는 전에. 맞네. 그 다음에 여기 통정 허위 표시에 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추, 비.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무추, 비. 비소. 그래서 여기는 체결한 때부터 틀렸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확정적 무효인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개. 그게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그러므로 계약금 수수한 경우 배액 상환하고 또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틀렸네. 허가 잠탈 나오면 확정적 무효예요. 허가 잠탈 나오면 확정적 무효. 그럼 확정적 무효가 나중에 허가지역이 지정구역 허가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잠탈 목적 없어야만 해제되면 유효가 되는 거지. 이런 표현들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들. 4번 틀렸다.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여기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반사이력행위. 반사이력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추 없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네요.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때 법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 다음에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세 가지 다 있어야 돼. 따라서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권 법정주의에 반함으로. 관습법상 물권 나오면 분양지 3개 오면 돼.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법지. 그 이외에는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원천에 관한 권리는 분양지 아니잖아. 아니야.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여기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습법상 물권은 3가지니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그래서 2번이 정답. 저당권 생각하시면 되고 물청 옳은 것은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청 없지. 그래서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있다. 틀렸어 그냥.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에는 종류가 3개 있어. 3개. 반환, 제거, 예방. 그러니까 방해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하고는 예방 비용 청구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비용 청구는 물청의 내용이 아니다. 물청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가 물청의 내용이지 비용 청구는 물청의 내용이. 비용 청구는 그냥 비용 청구야 이거. 비용 상환 청구는 채권. 틀렸고. 방해 제거. 여기 방해 제거. 디스트로이. 방해 제거의 대상은 침해의 원인인 것이지 결과가 침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원인과 함께 그럼 틀렸어요. 이런 거. 원인.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건축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처분권이 있거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물청은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이 5번. 53번에 갑니다. 등청,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교환, 등청, 채청. 그냥 의사표시로 인한 등청은 채청. 의사표시 없으면 무효취소 해제 그러면 물청. 의사표시와 시환이 시효 완성자는 채청. 의사표시 채청. 자, 채청은 소멸시에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지. 그러면 적법 점유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네. 자, 취득시효 완성, 시환이의 등청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 근데 채권 양도 시 대항요건으로 통지만 해야 되는지 통지 이외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 채권 양도가 채권이 계약에 의한 채권,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노건하고 계약에서 생긴 채권은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계약에 의한 경우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야. 그러니까는 신뢰관계가 없지. 그리고 양도할 때는 통지만 해도 되겠어? 동의 얻을 필요 있겠어? 통지만 해도 된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맞네. 대항 요건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 종지조건부
종해내 처의 보물은 종해내 처의 보물에다가 가등기 하면 안 돼. 그래서 종이 뭐겠어? 눈치가 종기부, 해는 해제 조건부, 처는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보존 등기, 그리고 물청은 가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등기는 물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채청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물청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 침해자에게는. 근데 채청은 가등기해야 대항해. 그래서 그러려고 가등기 한다. 없다. 맞고.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여기 1번 소유자 갑, 2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요 가등기 앞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상의 권리라고 그래요. 양도할 수 있지. 그럼 이것을 2-1번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양도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한다 그런 말이지. 자 여기 봐.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일단. 그러면 양도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소주 외부. 그래서 부기등기 한다 그런 얘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 소주 외부. 어쨌든 양도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3번,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 을이야. 소유권 이전, 그리고 판결, 그 다음에 소유자을.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결에서 본등기했다면 이 가등기는 죽느냐 사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혼동으로 원인을 달리해서 했으므로 원칙은 소멸하지 않아. 그런데 중간 처분 등기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이야.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여기 요걸 잘 봐야 돼.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다면 이건 살려놓아야지.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 구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것들. 이해하셨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여기다 하잖아. 가등기 순위라네. 근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를 했다. 그 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판결에 의해서 본등기 한 거야 이게. 그럼 이 가등기 죽느냐 사느냐 그 말이야. 제3자가 있어버리면 살아야지. 그래서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네. 3번.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4번.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이 가등기 된 부동산이 지금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야. 그것이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이게 제3자에게 넘어가서 제3자에게 이전 병에게.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돼? 그때 그 사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 소유명의인.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양도된 경우 여기 양도되었네. 자, 가등기 된 부동 이렇게 양도되고 잘 봐. 양도되고 지금 여기는 가등기 돼 있어. 4번 2번 말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대. 그러면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 해야지.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에 소유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는 그때 그 사람. 본등기 할 때는 그때 그 사람.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갑의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말소되면 말소당. 갑의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말소되면 말소당의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고 말소되면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자 양도된 후에 그러지 않았어. 이 가등기 된 부동산이 이렇게 양도된 후에 불법 말소되었다. 그럼 누구에게? 현재의 소유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현재의 소유자 양수인에게 맞네. 마지막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 가등기 권리자가 여기다 이제 본등기 할 거 아니야. 순위라네.
그러면 갑을 상대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자, 가등기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이지?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 그때 그 사람. 맞네. 틀린 게 몇 번? 3번이네. 이거 3번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우리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아 이렇게 안 나오고 중간처분 등기가 있냐 없냐 요거 물어봐. 중간처분 등기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 55번 갑을병은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자,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과반수로 결정돼.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특약은 자,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있을 때 관리 특약은 과반수로 어차피 결정되므로 그 지분을 나중에 승계한 사람에게도 과반수로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 특약은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해야 돼. 틀렸네. 그 다음에 의리, 지포 나왔네. 지포. 그럼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지. 그냥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되고 지분은 갑과 병에게 여기 균등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그래서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 거지. 틀렸고. 3번 특약이 없는 한 갑은 단독으로 X 토지를 임대할 때 여봐. 임대는 관리행위거든. 그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2분의 1은 반이냐 반을 넘었냐. 반을 못 넘었지. 그러니까 임대할 수 없어 이렇게. 자, 병이 4분의 1 갖고 있는 병이 협의 없이 X 토지를 독점하고 있을 때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을 수 없다. 전부 내놓을 수 없다. 어떡하라고 했어? 같이 쓰자. 방해제거를 청구해야지 토지 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X 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어디에 해당한다?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정답이 몇 번? 4번. 자, 56번 갑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포락. 그럼 토지가 포락이 되어서 소유권을 상실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맞고. 기술적 착오로 지적 도면상의 경계선이 실제의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도면이 잘못 작성되었다. 그러면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맞지? 도면에 그었는데 실제 경계와 도면이 잘못 그려진 것이야. 그러면 지적 공부가 잘못 정리되었죠? 정정해야지. 맞고. 자, 분할 나오면 분할 그러면 무상. 무상. 그 무상 통행권은 양도했다.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 분할, 무상, 양도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자, 이제 여기가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로라고 보자고. 공로.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더니 을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요 부분을 주의 통행으로 하라. 판결이 떨어지면 갑은 이제 요 부분을 다니겠지. 이때 이걸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고 갑이 통행권자라고 했을 때 통행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설치한 담장, 이것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갑이 을이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면 처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 통행지 소유자에게도 적법하게 설치해준 담장을 철거해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 의무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틀렸네. 통행지 소유자에게 철거할 수 있다. 4번이 틀렸고 5번. 왜냐하면
그러면 이 을은 이때 이렇게 물어본다. 땅 주고 땅 사용하라고 하고 건물도 철거하라고 하면 진정 을은 뭐요? 뭐냐고? 호구냐? 그럼 갑은 통행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유상이잖아. 그래서 을에게 이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을은 자기가 적법하게 설치해둔 담장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통행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초과해도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7번 점유 취득쇼. 여기 시효 취득을 인정될 수 있냐 없냐 보면 그냥 인정될 수 없는 거 2개 외워. 하나는 국가 땅, 하나는 공용 부분. 그러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이 성과 이름이 애매한 것이야. 그것도 취득할 수 있다. 맞고. 자, 국유재산도 취득할 수 있나요? 있지. 일반 재산은 다 가능하잖아. 맞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 채무불이행 책임져야 돼? 채무불이행은 계약상 계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서는. 그래서 판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등기를 청구했는데 제3자에게 팔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어. 등기 청구했는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잖아요.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묻거나 아니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든가 할 수 있다. 점등 후불 때 있다. 이렇게 해봤지.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정답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점유 개시 당시에 점유자가 점유할 때에 소유권의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악의의 무단점유자. 그럼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타주점이 아니야. 그러면 절대 취득할 수는 없다. 타주점이니까. 맞고. 시효 완성 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지.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시효 완성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점등 후불 때 그러면 소유자는 여기서부터는 물부손, 물청, 부청, 손청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없다 맞네. 정답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냥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은 없다. 점등 후불 때.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여기 건물 부지의 점유는 누구에 있냐면 건물 소유자에게 있어. 건물 부지의 점유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그래서 점유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건물 부지의 점유. 그 다음에 6개점은 추정된다. 몇 개점? 자평공, 성계적.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계속점유, 적법점유는 추정된다. 맞네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냥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면 비용은 누구나 비누 있다.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타주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 여기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넘겨줬으면 침탈인가 침탈 아닌가? 침탈 아니지. 알아서 넘겨준 거니까. 그러면 전반청 없다. 맞네. 전반청 여기 침탈 전반청이 있다. 그러면 사기당했다면 전반청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선의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변한다? 선의는 소재기시. 그래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 소 제기 시. 그래서 선의는 제약이 추정이야 본다요. 본다 이렇게. 선의는 제기 시 악의로 간주된다. 여기까지. 정답이 5번.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존 건물, 여기 잘 봐야 돼.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은 기존 건물 사용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정하라. 그래, 알아서. 그래서 기존 건물 사용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돼. 지상권자가 남의 땅을 빌려서 지가 새로 지어서 소유할 때는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돼. 최단 기간을 보장을 받아. 그런데 여기는 기존 건물 사용,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 우리 시험이 다른 자격시험은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거든. 이 지문이. 기존 건물을 봐야 돼. 기존 건물. 또는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 이렇게 나와. 지상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 그 다음에 지료 연체 나오면 합해서 2년이야, 따로 2년이야. 전후 연체가 지료가 연체되는 건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그러면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그럼 틀렸어. 그냥 따로 2년 이상이어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1번은 맞고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 분묘로 설치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로 설치한 을이 그 갑이 해야지.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 2장의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뜻은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여기는 원래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원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그런데 분묘 기지권은 취득시효 의한 경우.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는 분묘 기지권이 취득시효 의한 경우라면 청구원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 여기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지 성립헌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여기 디귿번 잘 봐야 돼. 다시 설명한다. 분묘 기지권이 취득이 시효 취득에 의한 경우와 관습법에 의한 경우. 여러분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니까. 근데 원래 분묘 기지권은 지료 지급 의무가 없었는데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 지급을 여기는 청구원 때부터 줘야 돼. 청구원 때. 그래서 여기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다. 여기는 특이하게 없었지? 여기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야. 주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틀린 것은 요 디귿 주의하셔야 돼. 표현이. 분묘 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취득했다면 여기 특이하게 없으면 관습법. 취득조로 취득했다면 언제부터? 청구시부터. 취득시효로 취득했다면 청구한 때부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 성립한 때부터 주의하셔. 엄청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냥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봐. 소멸시효 중단은 유리연제도 불리연제도 소멸 못하게 막는 제도 아니야. 그럼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렸네. 그냥 정답이 2번이야.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했으면 좋아 나빠. 유리연제도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청 없다. 불법 점유자는 절대 취득시효 못해. 그래서 맞네. 그러니까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갑니다.
여기서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전세금의 지급인지 목적물의 명도인지 주의하셔야 돼요.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기간이 만료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끝나버리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은 존재할 수가 없지.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맞다. 3번. 법정갱신되면, 여러분들 법정갱신되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맞고. 자, 전세권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한다. 이렇게 가야지. 5번.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무효. 이따 틀렸네요. 5번이 틀렸고. 62번. 제3취득자 나오면 저당권 성립 후에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 후 소지자는 대위 변제한다. 구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락인이 될 수 있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여기 예상 문제.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과거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 판례에서 제3취득자는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니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저당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지전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요거 주의하셔야 돼. 여기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 취득한 자 소지전, 전세권 취득한 자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상권 갖는 거지. 구상권. 마지막.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맞네.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후후 소지전이야. 후후 소지전.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맞고 니은번 여기 주의하셔야 돼. 없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맞고 이렇게. 63번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틀린 것을 골라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오요. 그냥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이 나이 먹었으면 10살 먹었으면 벌써 10월인데 10살 먹었으면 이제 철도 들 나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미친다. 그 규정은 임시다 그 말이야. 임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나오면 주의해야 될 게,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으므로 등기하여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매매와 같기 때문에 물때 없다. 맞아. 이렇게 보상금에 대해서는 여기다 자꾸 주의하셔야 돼. 수용되면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수용금에 대해서 물상대비 할 수 있지만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기 전에 협의 취득해버렸잖아요. 그럼 경매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물때 없다. 맞고. 건물 소유 목적 나오면 그냥 눈치채야 돼. 10살 먹었으니까. 건물 소유 목적 나오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나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얘기야 지금. 토지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나오면. 자,
경매 절차의 매수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 여기 증축 부분은 부합물이거든. 그럼 부합물은 법원에서 부합물이라고 판정을 받아야 돼. 당연히 효력이 미쳐.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그거는 평가되어야 된다. 틀렸어. 이런 것들 당연히 미친다.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차임 채권. 그러면 과실. 후 미친다. 맞네. 그래서 압류 후에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결령관계.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결령관계 인정되는 거 골라라. 비용. 그런데 여기서 건축 발행에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 자재상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을의 토지에 갑이 을이 건물을 지어주기래. 도급계약에서. 그러면 수급인이 건물 지려거든 벽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병으로부터 벽돌을 구입해. 자재상. 그러면 자재상이 유치권자야, 수급인이 유치권자야? 수급인이 유치권자지. 자재상은 을에게 주었잖아. 자재를. 그러니까는 병은 을이 돈 안 주면 을이 손으로 받아갔지. 손 잘 넣으면 돼. 그래서 건축 자재 나오잖아. 그럼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손 잘라야 돼. 손. 듣는 분들 참 미안합니다. 둘째, 매매대금 채권은 비용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 창호공사를 완성한 창호공사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한다. 이게 유치권이지. 정답이 디귿번이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여러분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애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돈에다 동그라미 쳐. 돈. 대금. 돈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그럼 매매 대금과는 동시행관계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매도인은 지저분한 등기, 깨끗한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 다 말소해야지. 그러니까 대금 그러면 동시행이 있어. 보증금 나왔네. 돈이야. 보증금 나오면 세모인데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야.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다. 권리금 나왔지?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하나네. 기억. 금 나오면 금 중에서 권리금은 동시행이 아니야. 차용금도 동시행이 아니고 그냥 동시행이냐 아니냐 하면 금을 동그라미 쳐. 금에서 차용금 금자 아니요. 소비대차니까. 그 다음에 권리금은 동시행이요? 아니요. 보증금은 동시행.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청산금, 가담법에서 청산금 동시행이 아니야. 잔금과 같으니까. 대금 동시행이다. 이렇게. 보증금은 세모, 두 개는 없다. 이렇게 하면 돼. 금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와서 틀리면,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70점 받기 어려워. 이건 그냥 판례도 없고 그냥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자, 여기 보시다.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은 을이 병에게 주기로 한다.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요. 그러면 을은 이렇게 병에게 주겠지. 그럼 우리는 강의할 때는 당사자를 요낙수라고 배워. 요낙수. 근데 법전에서는 이 사람을 채권자, 이 사람을 채무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배우고 용어가 달라져. 여기서 느닷없이 뭐 채무자 어쩌고 나오면 또 채권자 어쩌고 나오면 이것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낙약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가 해야 계약 해제해야 돼. 요약자가 해야 돼. 채권자가 해야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1억은 누구에게 줘라? 병에게 주어라. 그때 당사자 이름을 갑을 뭐라고? 요약자, 낙약자, 이걸 강학상의 용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법전에서는 이 사람을 채권자, 채무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무 이행 안 하면 이 계약을 누가 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채권자가 해야지. 그러니까 제3자는 돈 받아간다 마다 그것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는 청구권이 있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돈 받았다면 의무는 없다. 그래서 1번은 제3자는 틀렸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을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의사표시하면 그때 발생하는 거고, 소급하여 그럼 틀려. 소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급하여 나오면 뭐 우리 외웠던 거 있잖아. 무권토, 취취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자는 이미 제3자에게 준 매매대금을 부당이익으로 내놓으실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 이미 돈을 준 후에 계약이 파괴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내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4번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여기서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생긴 요 이익이야. 토지 줄 때까지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체결된 병존적 채무인수.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갑이 과거에 벽에 1억을 줄 채무가 있었대. 1억을. 근데 을과 매매 계약하면서 네가 매매 대금을 병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병은 과거에 갑에게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을로부터 또 권리가 생겼지. 이런 계약을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병존적 채무인수. 그러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해야 돼. 있다 이런 거 주의하시면 돼.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67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그래서 합의해제에 의해서, 자, 당사자 쌍방은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합의해제는. 그 다음에 합의해제의 소급표. 여기 합의해제의 소급표 그러면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 경과 후 해제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그건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본다. 맞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야 할 이유는 없다. 합의대로 정해진다. 여기는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이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시에만 적용돼. 법정 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합의 해제하는 경우는, 합의 해제는 민법에 법정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 없다. 정답이 4번. 68번 갑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청, 불, 맞네. 자,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이것은 청약의 요인. 가격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요인. 자, 상호 교차되었다. 그러면 교차 청약은 양청, 발하면 틀렸네. 도달주의. 자, 도달했다. 철에 나오겠지. 전철 있다. 그러니까 철에는 전해해야 돼. 도달하면 없다. 받고. 청약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이건 의사실현.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걸 의사실현. 5번은 의사실현. 3번은 교차청약.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철이 있다. 이 정도. 69번. 을에게 매도했는데 약정했는데 등기 전에 주택이 소실되었다. 후발불능. 후불.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냐 없냐?
그래서 자, 1번 갑의 과실로 그러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네. 그럼 채무 불이행. 그럼 을은 채무 불이행 시에는 없이 해제 후 손배청. 맞네. 2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주택이 불가항력. 그러면 여기는 불가항력이므로 채무불이행이야 위험부담이야. 위험부담. 근데 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채무자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채권자는 부대에 있다. 채권자는 부대에 있다. 부당이득 내놓으신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건물이 멸실이 되어서 보험금으로 변하면 보험금 내놓으시오. 대상청구권 행사하거나.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채권자는 주택 써놓으면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시 매수인 채권자는 부대에 있다 외워버리면 돼.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 그러니까 부당이득 있네. 자,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그러면 이런 경우는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야. 그럼 채권자 위험을 부담함으로 이제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채무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기억, 니은이다. 이제 10살 먹었으니 알아듣기는 하시죠. 만약에 이거 못 알아듣겠다, 해설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하자고 당황스럽지. 이 10살 먹었는데 지금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당황스러워. 또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냐고. 학원 원망하지 마시고 학원 원망이 좀 드나 안 드나 합격하시겠네. 자, 70번 수량지정 매매 나오면 수량지정 우리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악이라도 일부 타인은 대금감액, 그 다음에 악이라도 일대 저 손해를 전해라 이렇게 외워놓으면 전부 타인의 경우는 악이라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의 경우는 악이라도 대금감액할 수 있고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 악이라도 손배청이다. 그러면 저전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선이야 돼. 여기 수량지정 나왔지? 악의는 돼 안 돼. 여기 없으니까 선이. 그래서 선의는 대금감액 있다. 맞네. 악의는 틀렸네. 뭐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선의는 제척기간 나올 때 1년,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일부 멸실 사실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 이거 이렇게만 나와주면 그냥 이번에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 합격증 하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고생하셨으니. 71번 환매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상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출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매는 환매 등기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매는 환매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 있으니까는 시험에 꼭 나온다. 소유자 갑인데 2번 소유권 이전. 근데 소유권 이전인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냐면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쓴다니까. 등기 원인을 환매, 특약부,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의 땅을 환매로 산 거야 이거. 그 여기다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거든. 여기다가 등기 목적은 이제 환매 특약. 이것이 환매 특약의 부기 등기야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환매권자는 누구냐면 환매권자는 갑일 것이고 여기다가 대금과 비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야 이게.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는 땅을 병에게 팔아. 병에게. 병이 등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병이 등기해달라고 그래. 눈에 안 보이냐 임마 이거. 환매 특약 등기되어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아 갑이 5년 내에 안 사면 그때 등기해줄게 그랬더니
그때 등기해도 그랬더니 병이 너 중개사 없지? 아니 뭐 환매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등기해줘.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상실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3번 병에게 등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환매권 행사해야 돼? 그때 그 사람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그냥 환매는 현재 대 현재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즉 현재 환매권도 양도할 수 있거든. 그러므로 2-1-1번 이렇게 부기 등기해서 양도할 수 있어. 그럼 환매권 양수인 정에게 넘어간다. 그럼 현재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문제. 토지다. 5년이다. 부기 등기다. 10살 먹으면 다 알아. 그 다음에 환매할 때는 대금, 수령한 대금, 매매 비용 여기다가 이자 들어가면 안 돼. 맞아. 갑이 환매 기간 내 의사 표시하면 갑은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환매 아직 환매 특약만 해놓고 등기 안 해서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이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해서 등기 안 해도 지가 소유자라고 우기면 안 되지. 그래서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행사해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X 토지를 가압류한 그런 채권자에게 권리 취득 주장할 수는 없다. (5번) 만일 환매 등기 후 병이 토지를 매수했다면 을은 환매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여기 병이 토지를 샀대. 등기해달라 그랬더니 을이 야 이놈아 너 눈 없냐 이거 환매 특약 등기돼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 환매권자가 5년 내에 환매권 행사 안 하면 그때 등기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그래? 너는 중개사 잘못 배웠구나. 환매 특약 등기가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없다. 맞네. 자, 틀린 부분이 몇 번이다? 4번. 교환 나오면 여러분들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교환은 조문 2개 있어. 그러니까 조문 2개인데 한 문제가 나오니까 교환을 놓쳐버리면 참 억울하다. 그래서 교환은 법적 성질이 낙채, 쌍류 이렇게 외우면 돼.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럼 쌍무계약 그러면 쌍동이 동시이행. 유상계약 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문계약이 다 틀렸네. 담보책임 줘 안 줘? 주잖아. 유상계약이니까. 부담한다. 맞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에게 다소 뻥을 쳐 안 쳐? 그래서 사기, 교환은 사기 없다. 맞네. 그냥 교환은 사기 없다. 정답이 담보책임 부담한다. 맞고. 그 다음에 기억 10살 먹는 동안 고생했다 해서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러므로 채권계약이므로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성립허지에서 틀렸네.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여기는 채권계약에다 이걸 물었던 거지. 2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 약정이 있었대. 등기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등기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설정 등기는 안 했지만 지상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했잖아요. 그럼 임대차에 대해서 등기한 셈이야. 그래서 대항력을 갖는다. 맞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한 후 지상 건물이 현존했을 때 이제 기간이 만료했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정답이 3번.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 을에게 월차임, 을에게 월세 60만 원 받고 건물을 임대해 줬고, 을은 동일 얻어서 병에게 얼마 받고 10만 원 더 얹어서 70만 원 받고 전대해 주었다. 동의 얻어서. 그럼 동의 얻어서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가 소멸하는데, 여기 소멸하는 방법이 해지, 그 다음에 합의 해지, 그리고 해지 통고,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을 때는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갑과 을이 합의 해지했을 때는 전차의 내고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해지 통고했을 때는 통지해야 대항한다. 여기 봐. 합의로, 여기 합의로 해지했어도 전차의 내고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동이 있는 전대, 그러면 이 병은 갑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 병은 을이 갑에게 줄 차임 주면 돼. 그래서 60만 원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여전히 월 차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틀렸고, 갑에 대한 연체액이 120만 원에 달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했대. 그럼 해지했으면 통지해야 대항해, 통지 없이도 대항해. 틀렸네. 해지했으면 즉시 소멸. 해지 통고해야 대항한다는 거야. 해지 통고. 해지 통고와 해지 합의 해지 세 가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자,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기도 만료되고 여기도 만료되면 병은 갑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 해주죠. 청구할 수. 여기 재임대 청구는 토지의 경우에 적용돼. 근데 목적물이 보니까 창고 건물이지? 그러면 재임대 청구권이 없다. 재임대 청구권은 누구에게? 토지의 경우. 정답이 1번.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 매개 관계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대.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해버려. 전세권에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전세권은 효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비교 잘해야 돼요.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한다. 3번.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 주택. 그럼 여기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한 주택은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러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인주 마치면 즉시여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 그대로 둔 채 여기 잠시 옮겼다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 정답이 1번. 자,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틀린 것을 골라라.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돼? 6월에서 2월. 그러니까 임대차는 항상 주택은 6월에서 2월, 상가는 6월에서 1월. 그래서 6월에서 2월 전까지 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은 여러 번에 한 번만 해. 한 번만.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기억? 이건 6월에서 한 달. 상가는 6월에서 한 달이고 주택은 6월에서 2월이야. 항상 다. 77번.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 건물. 여기 딱 눈치. 상가 건물 서울특별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그러면 9억을 초과했네. 그러면 9억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 적용이 대권 3기 갱신요구 코로나 해지, 코로나 감염법상 해지.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부여. 그럼 확정일자 부여했다면 우선변제권 적용되지 않지. 그러므로 적용된다. 틀렸네. 우선변제권 적용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갱신요구. 갱신요구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과실로 파손이야, 경과실로 파손이야. 경과실. 그러면 갱신요구로 거절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이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인해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그냥 우리는 항상 연체 차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매진자에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병에게 지급해야 한다. 틀렸네. 기억되고 78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경매 나오면 경매는 그러면 저당권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소멸한다.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소멸하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당사자 약정에서 정해져.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쓴 것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서 정해진다. 맞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도 그 양도는 후순위에게는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틀렸고.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보전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형식을 보고는 알 수 없어.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서 결정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는 등기부를 보고는 모른다고.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도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해 관할 법원에서는 독촉을 해. 야, 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 알려다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그럼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담보가등기라면 경매에 소멸할 거 아니야. 보전가등기라면 경락인에 대항하지.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지가 침묵을 지켜도 불이익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전가등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보고 결정을 해. 당사자 의사해석에 결정을 해. 의사해석에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여기 소초가 예약 당시의 시가가 미달한다. 예약 당시의 시가가 미달한다.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지할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2번. 자, 다음 79번 갑니다. 이제 79번 정도 나오면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명의신탁이야. 10살 먹은 사람들은 명의신탁을 공부하면 딱 나오면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무효라는 거 얼른 알아야 돼.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봤더니 뭐 막 복잡하거든. 근데 갑의 자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제공된 자금. 그럼 이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서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친구 병과 부동산에 관한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매수하고자 이렇게. 그래서 을의 토지를 갑이 그냥 여기서는 당사자가 나오면 누가 당사자인지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갑이 사고 싶은데 직접 안 사고 병을 내세워. 병아,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매매도 오고 네 이름으로 등기도 해라 해서 한 개만 부탁을 해. 2개 부탁을 해. 계약명의신탁. 그래서 을이 병과 직접 매매 오고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명의신탁은 이제 효력이 무효, 매매도 3종 세트가 무효 아니야. 자, 여러분 무문무가. 을이 선이면 뭘로 변해? 무유유. 그러니까 을이 선이면 뭘로 변하냐면 유유로 변한다.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 이제 보자. 갑병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 무문무. 을이 알았대.
을이 알았어. 그럼 을이 알았으면 이 등기도 그냥 무효. 선이면 유로 바뀌니까.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말은 을이 선인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는 실명부 시행 전이냐 후냐 따져서 전에는 부동산, 후에는 자금. 그러니까는 어디 날짜 한번 나왔나 봐. 24년이지? 후야 후.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죠. 후니까 자금.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사정에서 등기해줘 버리면 원래 실명법 시행 후에는 병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으로 자금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서 등기 넘겨주었지? 그러면 대물변제 효력이 생겨. 그래서 그 등기는 무효이다 하면 틀린다고. 이렇게. 갑이 병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해 주셔는 못하지만 병이 알아서 등기해 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 그래서 자, 을이 몰랐지? 그럼 소유권 취득. 을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이 3번. 마지막. 집합건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을 골라라. 그냥 구분소유권의 객체는 꼭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야 돼. 등록이 안 돼도 돼. 안 돼도 된다 그 말이야.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완성되거나 구분행위가 있게 되면 그때 구분소유권의 성립이 되지. 자,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했을 때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불러. 병존적 채무인수. 갑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안 내고 을에게 팔았어. 을이 병에게 팔았지? 그러면 관리단은 이 상태에서는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아파트 팔아먹고 갔다고 해서 관리단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여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전용부분이라고 그러잖아. 전유부분. 그러므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해야 돼. 자,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기억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또 마음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오래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기 전에 집에서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 실망할 여유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